20년 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예측이 나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가 일본은 20년 후에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년 후 1인당 GDP에서 일본이 41,143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은 88,894달러로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일본의 절반인 한국의 GDP가 일본과 비슷해진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사는 짧은 시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기사의 내용과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 그리고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에서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일본은 20년 후에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 그 유감스러운 이유는 한국의 임금은 일본보다 높아졌다.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30년 전 일본은 세계의 톱이었다. 90년대 말에 양국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대응이 달랐다. 한국인은 대학을 충실하게 하고 영어 실력을 키웠으며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OECD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의 연간 평균 임금은 일본이 38,515달러, 한국이 41,960달러다. 한국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더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 여러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에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작성하는 순위에서 2021년 순위는 한국이 23위, 일본은 31위다. 디지털 기술에서는 한국이 8위, 일본이 27위다. 2020년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2위, 일본은 14위다. 시가총액 세계 100위권 기업을 보면 한국의 삼성이 14위, 일본 1위인 도요타 자동차는 36위다. 2021년 6월 말 현재 시가총액은 삼성이 4,799억 달러로 도요타의 2,444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다.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5G를 상업화했다. 일본은 언제가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나는 작년 가을에 5G용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아직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표가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년 후에 일어날 일. 부유함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1인당 GDP다. 이것으로 보면 어떨까? 달러 환산값을 보면 2020년에 일본이 41,146달러, 한국이 31,496달러. 아직 일본이 높다. 그러나 문제는 성장률이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일본의 수치는 1.02배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수치는 2.56배가 되었다. 일본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에 31.3%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에는 78%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몇 년 후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한층 더 격차가 벌어져 갈 것이다. 20년 뒤에는 일본이 41,143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은 88,894달러로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일본의 절반인 한국의 GDP가 일본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30년 전 일본은 세계 최고였다. 세계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1980년대 말에는 은행 같은 일본 기업이 상위를 독점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보다 상위에 있었다. 일본은 세계 제1위였다. 한국 기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버블 때문이었다. 그것이 붕괴한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은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세계가 크게 변했다. 미국이 IT혁명을 실현해서 새로운 경제를 향해 눈부시게 발전했다. 중국도 경이로운 발전을 이뤘다. 그리고 한국도 실력을 키웠다. 일본이 정체 상태에 빠져있던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G7의 멤버로 남을 수 있을까? 1986년에 만들어진 G7은 선진국의 클럽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토대가 되는 G5는 198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위한 환율 협조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성립시켰다. 일본이 그 멤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경제가 궁지에 빠진 미국을 돕기 위해 일본과 서독이 기관차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는 크게 달라졌다.
이런 상태라면 일본이 G7 멤버로 적합한가? 라는 논란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G7의 아시아 대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교체하자 같은 제안이 나오고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은 지표를 들이대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 것일까? 한국의 대학은 일본의 대학을 훨씬 앞서간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경제 발전의 원천은 대학에 있다. 대학 상황을 보자.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 QS가 대학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의 톱 100위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전반에서는 일본의 5개 교에 비해서 한국은 6개 교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이하이니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2배가 넘는 셈이다. 공대를 보면 일본 4개 교에 비해서 한국이 7개 교, 인구비로 보면 한국이 일본의 3배 정도 된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보면 일본이 1개 교, 한국이 3개 교, 인구비로 보면 한국은 일본의 6배이다. 이처럼 공대와 컴퓨터 관련해서 한국 대학의 약진이 눈부시다. 그 중에서도 카이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1981년에 설립되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이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있다. 영어 실력의 눈부신 향상.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능력 향상은 현저하다. 나와 같은 세대에서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매우 낮았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토플 IBT 평균 점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11위. 이것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29개국 중에서 27위. 오늘날 젊은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은 우리 세대에 비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내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젊은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상기의 순위보다 훨씬 높다. 어느 국제회의에서 안내를 맡은 여성의 영어 실력은 미국인 수준이었다. 카이스트에서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1990년 말 아시아 외환위기가 계기다. 한국 경제는 괴멸적인 상황에 빠져 IMF의 관리하에 놓였다. 이에 대응해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다. 대기업 채용의 영어 능력을 요구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앞다투어 영어를 공부했다. 한국 정부도 영어 실력 교육을 강화했다. 일본 사람들은 언제쯤 깨어나는 걸까? 1990년대 후반에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90년대 금융위기로 은행의 부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가 일본과 한국은 크게 달랐다. 한국은 인적 능력 향상의 필요성에 눈을 떠 대학을 향상시키고 영어 실력을 키웠다. 그에 비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은 그것을 반성하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은 문제는 지난번 총선에서 쟁점이 되었는가? 그 후에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일본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선가 구원의 신이 나타날 리는 없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일본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어떻게든 자각해주지 않는 것일까? 기사에 달린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입니다. 중국의 대두로 세계 경제나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떨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대체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의문밖에 없어. 그건 그렇고 20년 후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조차 예상하기 어렵다. 일본의 장래를 낙관하지 않는 의견에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이웃나라와의 경합에서 일본이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커다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정권에 의한 경제기반 파괴, 현재 주력인 반도체 혁신의 정체, 국내 채무의 방대함,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전쟁 리스크와 비호자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와 5년 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존재의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조만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경제 규모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한국 국적인 기업의 수익력에만 주목한다면 이 기사처럼 추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이 내놓는 숫자와 일본이 내놓는 숫자는 집계처가 전혀 다르다. 일본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숫자는 활용하지 않지만 한국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숫자를 포함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에 관해서는 한국은 인구가 적기도 하지만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별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타국과 비교하기 전에 우선은 국민이 조금이라도 풍요로워졌다고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 정부, 국민이 목표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본 이상으로 저출산이 급가속하고 유교가 너무 강해서 사회의 폐쇄감이 장난 아니고 제조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 나라의 치명적인 문제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일본이 위험하다면 그 나라는 그 이상으로 위험해. 물론 그걸 보고 안심해서는 일본은 더욱 쇠퇴하겠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 이 기사대로 될 리가 없어요. 모든 부문에서 한국을 이기는 것은 무리라도 이 기사와 같이 경제 부문 등에서 한국에 뒤질 일은 없죠. 이런 억측 기사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세계에 공헌을 해왔을까? 가난한 나라들에게 지원을 했을까? 한국의 국민성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국가가 성장하는 것은 종합력으로 사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은 일본이 지원하고 도왔기 때문이며 결코 자신들만의 힘으로 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지적하면 화를 낸다. 일본이 자국의 힘, 민관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과 다르게 저 나라에는 숨겨진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 마음이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의 평균 임금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리 걸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물가는 상승해서 생활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며 여가를 효율적으로 보내도 지출을 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인데 이 지경일까요? 다음은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에서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끝장났다 일본. 진짜 어떡하냐 이거. 일본이 한국에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 실질 임금도 한국 쪽이 위. 이 사진이 준 충격은 굉장했지. 수많은 내누익들이 이것에 뭐라 반박도 못하고 바보처럼 짜증만 냈던. 하지만 일본에는 사계절과 수돗물과 매너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본에는 두 계절밖에 없고 수돗물은 단수되고 갈라파고스 매너뿐이고 국제 매너는 최저 수준이고 급료는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집 한 채를 3등분해서 토끼집에서 구독사 하니까. 뿌리 깊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볼만하겠네. 오히려 한국 같은 산업대국이 옆에 있는 것이 행운이지. 일본 기업은 중국, 한국에 대한 수출로 웬만큼은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회사의 한국인이 그런 보도는 거짓말이라던데. 그렇게 한국이 경기가 좋으면 일본에 올 한국인이 없었겠지. 이게 진짜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제대로 생활권을 선택하지 않으면 격차로 고용도 치안도 끝나는 실정. 거기를 택하면 좋겠지만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불가촉 천민 취급의 국민 비율이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야. 반도체 같은 선진 기술에 국가 예산을 전부 배당한 덕택이지.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도 일당의 중간 착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국민의 행복도는 아직 일본이 높다고 생각해. 하지만 스텔스 마케팅이나 콤플렉스 산업이 바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큰 차이가 없게 되겠지. 역시 형한테는 못 당하겠네. 무지, 무능은 상관없지만 무능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구로 압승. 온라인 무역에선 파악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계속 완패하고 있는 것 같아. 중국, 한국, 대만에서 통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본에서 하청 공급업체 일을 하는. 이번에 일본의 돈으로 유치된 TSMC 공장도 구닥다리 반도체 생산 공장이고. 고마워요 자민당. 죽저 자민당 지지자. 일본은 이제 자동차 산업 쇠퇴라는 메인 디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북으로 분단되어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형편없이 패배하면 어쩌자는겨. 그럼 왜 한국은 일본에 취직하러 오는 거? 이제 응우엔 밖에 안 오잖아. 극히 일부를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네. 한국의 정치인도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데 왜 차이가 난 걸까? 싸우려는 의지가 너무 달라.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리사욕적으로도 이겨야 하니까 그 나라는. 안타깝게도 대체로 내 누익의 반대로만 되네. 내 누익은 역신인가? 아니면 인생에서 하는 일마다 계속 반대로만 되어서 내 누익이 되어버린 걸까?
차이가 벌어져서 앞으로 5년만 더 있으면 더 이상 라이벌 국가도 아니게 된다. 내 누이게 보기 싫은 현실이 늘어나 버렸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치안뿐이라면 이제 끝장. 야후 댓글들이 황당무계해서 재밌네. 일본의 현실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야후재팬의 우익들은 입에 거품을 물며 현실을 부정하는 황당한 말들로 정신승리를 시전하고, 반면 소수의 일본 좌익들은 현실을 한탄하며 자포자기한 듯한 반응을 보이네요. 경제 상황이야 수시로 바뀌는 것이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죠. 다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논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위대한 사상가들은 경제가 인간의 철학적 사고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여겼죠. 근대 자본주의가 형성된 이후에야 경제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하이에크와 케인즈 논쟁의 연장선인 신자유주의자들과 수정자본주의자들이 해묵은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얼마나 재분배하느냐를 놓고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가 사회 전체의 커다란 어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고대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경제를 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런 담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의 근원인 철학은 사라지고 경제만 남아버린 모습이랄까요?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항상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